네, 안녕하세요. 동적 타입 언어와 정적 타입 언어의 참조와 파이썬 타입 힌트에 대해 발표할 이윤태입니다. 네, 저는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공부법을 좋아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배운 언어는 자바였습니다. 자바를 배우고 파이썬을 배우면서 가장 이상했던 점은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파이썬 변수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정적 타입 언어를 먼저 배운 저에게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변수를 선언하고 저장하는 게 매우 이상했습니다. 자바는 정적 타입 언어이고 파이썬은 동적 타입 언어입니다. 정적 타입 언어와 동적 타입 언어의 차이점은 변수의 타입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정적 타입 언어는 컴파일 과정에서 변수의 타입이 지정됩니다. 반면 동적 타입 언어는 컴파일 이후 런타임 과정에서 변수의 타입이 결정합니다. 컴파일 타임은 소스 코드가 컴파일 과정에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런타임은 컴파일 코드가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를 말합니다. 정적 타입이 자바인 경우 변수에 저장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타입 언어인 자바에서 변수가 저장되는 과정은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원시 타입은 스택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이게 말이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가지고 저는 이걸 쉽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인들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진격의 거인을 보지 않아도 이 그림에서처럼 거인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를 가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인은 착해서 부르면 바로 오는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인들이 종이컵 전화기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이컵 전화기를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종이컵 전화기는 참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스택집과 힙집 두 개가 있습니다. 스택집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스택집에 있는 거인을 부르면 매우 빠르게 옵니다. 다만 집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힙집은 매우 큰데 매우 커서 모든 크기의 거인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개의 집에 많은 거인을 넣어야 합니다. 우선 작은 거인들을 스택집에 넣어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방의 사이즈를 정해서 이렇게 5m급 그리고 7m급에 따라 방을 만들면 좋으니까 사이즈에 따른 방을 만들고 그 방에 거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거인을 넣으려고 하는데 힙집은 지금 멀리 있어가지고 거인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종이컵 전화기입니다. 이게 종이컵 전화기인데요. 그러면 우선 스택집 뚜껑 닫고 힐집 뚜껑 열어가지고 이제 거인을 넣은 다음에 스택집에 종이컵 전화기가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큰 거인은 힙집에 넣은 다음에 이 둘을 연결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적 타입 언어에서 변수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봤던 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적 타입 언어인 자바에서 변수가 저장되는 과정은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에 따라 나뉜다고 말했는데 이를 아까 예시로 살펴보면 자바에서는 변수의 값이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변수에 거인이 저장되는 과정이 거인의 크기에 따라 즉 원시 타입인지 객체 타입인지에 따라 나뉘는 것입니다. 그중 원시 타입은 스택 메모리에 저장된다고 했는데 이건 작은 거인은 스택집에 들어가고 인트 타입, 바이트 타입처럼 타입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말은 거인의 크기만큼 방을 할당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객체 타입인 매우 큰 거인은 스택 메모리에는 참조값이 있다고 했는데 이 참조값이 종이컵 전화기입니다. 그리고 힙집에 거인이 종이컵 전화기를 들고 간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데이터는 힙 메모리에 저장되고 그 주소값이 스택 메모리의 참조값으로 저장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적 타입 언어는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선언하고 원시 타입의 경우 크기에 따른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를 예약하고 해당 메모리에 값을 할당합니다. 객체 타입의 경우에는 값은 힙 메모리 저장하고 스택 메모리는 힙에 저장된 객체에 대한 참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소값을 저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바의 경우에서 원시 타입은 메모리를 고정된 크기로 할당하기에 변수의 타입을 명시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에서 데이터 타입을 알 수 있고 그 크기에 맞는 메모리 크기도 컴파일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이썬은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동적 언어인 파이썬은 유연한 코드를 제공합니다. 유연한 코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의 모든 데이터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파일 과정이 아닌 런타임 과정의 데이터 유형이 결정됩니다. 모든 데이터 타입이 객체라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을 더 살펴보면은 파이썬에서 모든 데이터는 흰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스택에는 해당 데이터와 연결된 변수의 주소값이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들면 스택 집에는 종이컵 전화기를 설치하고 힙 집에 종이컵 전화기에 연결된 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파이썬에서 모든 변수는 데이터, 즉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이썬 부분을 좀 더 개발자스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는 10이라는 파이썬 구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은 10을 나타내는 객체를 이 흰 메모리에 생성합니다. 이후 변수 A를 스택 메모리에 생성하고 변수 A와 객체 10을 이 종이컵 전화기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참조로 값으로 이 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바의 경우 이 A는 10이고 A는 이제 10이라는 문자열로 바꾸는 이 코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파이썬은 가능합니다. 이 자바의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nt A라는 변수는 이미 int 타임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10의 숫자 값을 저장했는데 그 크기가 더 큰 오브젝트 타입인 스트링을 넣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거인의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큰 거인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파이썬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수에는 타입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특정 객체를 참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는 12일 경우는 A라는 변수를 스택 메모리에 만들고 이 10이라는 값은 흰 메모리에 만듭니다. 이 객체는 흰 메모리에 만들고 이거를 연결하는 것이 참조하는 것이고 이제 A는 10이라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 10이라는 문자열 객체를 흰 메모리에 하나 더 생성하고 여기에 연결된 참조 값을 이 문자열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이썬에서 이렇게 타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객체 헤더에 타입 정보가 저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객체 자신의 타입을 알고 있으니까 변수의 타입을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10과 10은 같은 객체인 건가? 이 질문의 답은 10과 10은 같은 객체이다입니다. 이는 파이썬 구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is 구문은 단순하게 값만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이 구문을 출력하면 true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A에다가 5를 더하면 B의 값도 같이 변할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객체를 참조함으로 A를 수정하면 B 또한 수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A에 5를 더해도 B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데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답의 파이썬은 다변객체와 불변객체에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정수는 불변객체입니다. 즉 int 타입의 객체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5를 한 행위는 객체 값에 변화를 준 게 아니라 파이썬에서 A가 참조하고 있는 값이 10에서 15로 변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는 10이라는 객체에다가 참조를 했고 B는 10이라는 또 같은 객체에다 다른 참조, 그러니까 변수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참조를 하고 나서 이제 A에다가 5를 더하면은 이 10의 값보다 5만큼 큰 다른 객체인 15인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A 값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A의 값에다가 5를 더한다 해도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었지만 참조하는 객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개념을 적용하면 매우 당연합니다. 리스트 언더바 1과 리스트 언더바 2는 같은 1, 2, 3 리스트 객체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가변 객체이므로 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언더바 1의 인덱스는 10이라는 이 구문은 리스트 언더바 1이 다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구문이 아니라 리스트 언더바 1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객체를 참조하는 리스트 언더바 2의 출력값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 리스트 언더바 1이 1, 2, 3 얘를 참조하고 있는데 리스트 언더바 2도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이 과정에 리스트 언더바 1에 연결되어 있는 인덱스 0번째 값을 1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리스트 언더바 2의 값 또한 10으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동적 언어와 정적 언어의 변수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과정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생긴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발표의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파이썬 변수의 타입을 선언할 수는 없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파이썬의 타입 힌트였습니다. 이렇게 동적 타입 언어인 파이썬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더 유연하고 쉽습니다. 다만 이렇게 타입을 명명하지 않으면 규모가 큰 프로젝트나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는 경우 변수의 타입과 메서드가 리턴하는 결과값의 타입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5부터는 타입 힌트가 추가되어서 함수의 매개 변수와 반환값의 타입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파이썬 공식 문서에서 다루는 타입 힌트에 대한 링크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타입 힌트의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타입 힌트가 필요한 경우의 함수를 살펴보고 이 함수의 타입 힌트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사를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함수가 받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 넘버 값이 중요한데요. 이 파라미터명은 넘버지만 이 파라미터는 숫자, 그러니까 정수형이 아니라 숫자로만 이루어진 문자형 타입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메서드들이 다 문자열과 관련된 메서드들입니다. 지금 여기 3번 줄 isDigit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문자열이 숫자로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메서드고 이 len 메서드 같은 경우도 그 문자열의 개수를 반환하는 메서드이죠. 그래서 이 둘 메서드 모두 문자열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8번째 줄의 for문도 이터레이블한 자료형만 가능한 구문입니다. 그러기에 정수 타입을 넣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파이탐에서는 친절하게 이 파라미터가 사용하는 메서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isDigit 메서드랑 len 메서드가 사용됐다는 이런 거를 통해서 자료형을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빠르고 쉽게 유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적용할 방법은 닥스트링을 먼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입력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 리턴 우선 아규멘트 먼저 파라미터 값 먼저 작성하면은 얘는 넘버 파라미터를 받는데 단 얘 타입은 스트링 타입을 받고 그리고 얘는 주민등록번호 문자열인데 얘는 13자리여야 되니까 이렇게 작성하고 그리고 리턴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받는 그 리턴한 타입이 그 불린형이기 때문에 불린 타입을 적용하고 유효하면은 true 값을 리턴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메소드입니다. 네, 이렇게 닥스트링을 적용하고 나서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에다가 마우스를 대보면은 지금 리턴 타입은 불 타입이고 파라미터는 넘버 타입이면서 주민등록번호 문자열을 받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닥스트링을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 타입 힌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힌팅 같은 경우는 이 넘버에 대한 값이 그러니까 이 넘버에 대한 파라미터가 문자열 타입임을 이렇게 명시하고 그 다음에 얘가 반환하는 값은 이렇게 불 타입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저희가 지금 받아야 되는 아규멘트가 무슨 타입인지 확인할 수 있고 리턴하는 타입 또한 무슨 타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적용시키면은 지금 웨이트는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웨이트 변수에는 리스트 타입인데 여기 안에 있는 인덱스들은 int 타입이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크 디짓 같은 경우도 int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얘도 int라고 표시할 수 있고 sum도 당연히 0이기 때문에 얘는 int 타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입 힌트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독성이 높고 파이서닉한 코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타입 힌팅을 적용하면 더 좋은 코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